많은 인파가 몰린 어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테러 등 안전의 우려 속에서도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위스콘신을 포함 경합주 3개 주에 대한 재검표가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내각 교육장관직의 베시 드보스의 내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6년 전 폐기된 지역경찰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이 부활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오버타임 적용 대상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최대 볼거리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어제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테러 등 안전의 우려 속에서도 예정됐던 행사는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스폰지밥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시민들은 마칭 밴드의 행렬에 맞춰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올해 90회를 맞는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퍼레이드는 오전 9시 센트럴파크 웨스트와 77 스트릿이 만나는 곳에서 세서미 스트릿의 인기 캐릭터 머펫들의 특별 공연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924년 시작해 메이시즈 백화점이 1927년부터 주최해왔던 세계 최대의 추수감사절 행사로 초창기엔 동물원에서 빌려온 동물들과 사람이 행진했지만 안전 문제로 만화 속 캐릭터 풍선을 이용해 행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인기 캐릭터 펠릭스 더캣, 피카츄, 파워레인저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풍선들이 선보여졌습니다. 메이시즈 백화점 앞에 마련된 중앙 무대에선 행진 참여자들의 짧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유명 가수 알로에 블락과 유튜브 스타 제이콥 화이트사이드의 노래가 관람객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또 토니상 5개 부문 후보에 오른 뮤지컬 웨이트레스의 공연과 캐치의 퍼포먼스가 펼쳐져 퍼레이드의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급증한 테러 우려와 안전 문제로 퍼레이드엔 사상 최고 규모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다행히 행사는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위스콘신을 포함 경합주 3개 주에 대한 재검표가 제기됐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녹색당 주일 스타인이 제기한 재검표에서 그의 주장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녹색당 대선 후보였던 지일 스타인이 위스콘신과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표 추진을 위한 기금 모금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3개 주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모두 승리한 곳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 그룹도 이들 3개 주의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힐러리 클린턴 측에 재검표 신청을 요구했다고 뉴욕 매거진이 전했습니다. 스타인은 기금 모금 페이지 인사말에서 변칙적인 투표의 증거들을 목도한 만큼 우리는 선거의 온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타인 선거 캠프는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재검표 비용을 이렇게 빨리 모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자 풀뿌리 조직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위스콘신의 경우 전자투표가 이루어진 카운티에서 투표용지를 쓴 카운티보다 힐러리의 득표율이 7%포인트나 낮아 최대 3만 표를 이루면서 승부가 엇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재검표 결과 힐러리가 이긴다면 당선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재검표 요구 시한은 위스콘신 25일, 펜실베니아 28일, 미시건은 30일입니다. 교육장관 물망에 올랐던 3명 중 2명이 고사함에 따라 베시 드보스의 교육장관직 내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의 밋 럼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니키 헤일리는 유엔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드보스의 측근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드보스를 차기 교육장관에 임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보스는 미셸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과 함께 유력한 교육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었던 인물입니다. 미셸리 씨는 22일 트위터를 통해 장관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드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는 이른바 스쿨 초이스 지지자입니다. 스쿨 초이스
초이스란 학생들에게 공립과 사립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드보스가 미시간의 파워브로커이며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지만 트럼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드보스 인선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울타리박 인물도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인도계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유엔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국무장관에는 밋 럼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유력해지고 있으며 국방장관에는 제임스 매티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예산 지원에도 실효를 거두진 못하고 급기야는 폐기됐던 무차별 이민 단속 제도가 부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자 측이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사실상 폐기된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되살리려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7G 프로그램은 지역경찰들이 거리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와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위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민정책을 보고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24개 주와 70개 도시 카운티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민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 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치안 유지에는 역효과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287G 프로그램이 재시행되면 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연방 당국에 넘긴 후 추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오버타임 적용 대상 확대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항소할 것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성격상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9월 21개 주정부와 업계 대표단체 등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오버타임 확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정부 텍사스 동부지법의 아모스 마잔트 판사는 22일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버타임 확대 규정은 주 40시간을 추가해 근무할 경우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근로자 연봉 수준을 현재 23,660달러 미만에서 47,476달러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오버타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정 오버타임의 시행은 중지됐습니다. 별도의 오버타임 기준 규정을 갖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올 12월 31일을 기해 지역에 따라 주당 727.50에서 825달러의 오버타임 기준 연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일시적인 시행 중지 판결이지만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본건 심리에서도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노동부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항소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실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 승인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 승인은 취업이민 수속을 지연시키는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됐었는데요. 펌 처리가 속도를 내에 따라 영주권 신청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발표한 노동승인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감사에 걸리지 않는 일반 케이스의 경우 2016년 8월분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케이스가 밀리면 9개월까지 걸리던 것이 6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감사 케이스의 경우도 2016년 4월분으로 7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고 케이스의 경우는 2016년 10월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12월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취업이민 1에서 5순위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 승인을 받고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을 동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때 노동허가 발급 신청과 사전 여행 허가 신청도 동시 제출해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준 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파격적 세일 가격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뉴욕주와 뉴저지주 당국이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뉴욕주 검찰과 뉴저지주 검찰이 쇼핑 사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당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등 소비자들이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각종 사기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반드시 검찰을 비롯해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일된 가격인지 확인할 것, 다른 제품과 보증 기간을 비교할 것, 교환 및 환불 정책을 꼭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수증을 꼭 보관하기와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지역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뉴욕공항의 보안 검색 시간이 대폭 단축됐습니다. 최근 도입한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 운영 때문인데요. 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액상 물질을 꺼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졌습니다. 뉴욕공항에 새로 도입된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은 승객들의 기내 수화물을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에 놓으면 검색 박스 내 장착된 엑스레이를 통해 수화물을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스템의 특징은 검색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수화물이 지정된 장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뒤에 오던 수화물이 정체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시에 6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승객들이 보안 검색대에서 랩탑 컴퓨터나 젤, 액상 물질 등을 따로 꺼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이번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0%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과 LA 국제공항에서는 이미 이달 초부터 수화물 자동 검색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옥 900만 채가 파손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부동산 전문 업체 코로직은 연방지질조사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로지르는 800마일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가옥 350만 채 이상이 파손되고 피해 복구 비용만 2,89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남가주와 북가주 전체에서 동시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연방지질조사국은 30년 안에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명의 생명을 앗아간 테네시주 스쿨버스 전복 사고로 스쿨버스 안전벨트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고 있습니다. 비영리 어린이보호단체 키즈앤카이 제닛 퍼넬 대표는 사고가 난 스쿨버스는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교통안전국은 스쿨버스에 안전벨트를 장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이미 스쿨버스 차량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이유로 의무적인 규정 없이 각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안전벨트 장착을 맡겨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스쿨버스의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한 주는 미 전역에서 6개 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장착을 고려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강제 희생당하는 어린 소녀들이 전 세계 7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에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한 시골 마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13살 비즐리 양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25살의 낯선 남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I didn't want this wedding. I agreed under one condition, that I would continue my studies after marriage. 하지만 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간다고 생각하는 예비 신랑 샤말은 비즐리를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When I come home, she can cool me down and relieve me of my tension. 1년 전 12살 때 결혼한 마제다 양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등 떠밀려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 2년 차인데 남편과 눈을 마주치기도 겁이 난다고 합니다. He grabs me all of a sudden when I'm sleeping. Then he attacks me. 인도에는 10살도 안 된 소녀를 결혼시키는 마을도 있습니다. 앳된 모습의 사비타 양은 2년 전 7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सिंदूर ऐसा क्यों लगाता है उसको? 태국에서는 남녀 쌍둥이를 철부지 나이에 서로 결혼시키기도 합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쌍둥이로 태어난 만큼 일찍이 인연을 맺어줘야 집안의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결혼한 소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출산입니다. I can well tell when we see them. It's really hard to tolerate the smell. The worst case would be they die. I mean, many are dying. 초중고생 나이에 강제 결혼에 고통받는 여성이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7억 명을 넘는데 이대로 두면 오는 2050년엔 1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헤지펀드계의 큰손 86세 조지 소로스가 혐오 범죄와의 전쟁에 $1,000만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로스는 최근 뉴욕 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이후 어둠의 세력이 깨어나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며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 뭔가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남부 빈민법률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700건의 증오 범죄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섭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미주 지역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제보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 2002년부터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예보가 지난 10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417억 원, 총 341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포상금 2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23일 새벽 1시쯤 가짜 권총을 들고 퀸즈 플러싱의 한 호스텔에 침입해 현금 $15,000를 강탈해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강도들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짜 총기를 발견했지만 훔쳐간 현금과 또 다른 용의자는 추적 중입니다. 뉴저지 한인상조회와 필라델피아 한인상조회가 23일 뉴저지 한인상조회 사무실에서 통합 조인식을 갖고 통합 명칭을 뉴저지 한인상조회로 정했습니다. 통합회장은 조영진 현 뉴저지 한인상조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한인상조회는 필라델피아 한인상조회 회원 438명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1,517명으로 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상조회 최명환 회장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한인상조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미주 지역의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것은 한인 정치력이 그만큼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잉그루드 크립스 지역의 경우는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한인 정치인 1명을 또 배출을 해서 6명의 시의원 가운데 3명이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잉그루드 크립스의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40년 넘게 부자가 집권을 하면서 부패 온상의 타운이었습니다마는 한인 정치인이 입성을 하면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왔고 이 영향으로 한인 정치인을 또
배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한인 정치인들의 청렴성과 개혁성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다가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한 몫을 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조지아주에서도 한인 샘 박이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주 하원에 당선되는가 하면은, 버지니아주 헌던시에서는 그레이스 한 울프 시의원이 4선에 성공을 했고, 워싱턴주에서는 신디류 주 하원의원이 3선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도 도전한 강석기 씨도 재선에 성공을 거둬서 이번 선거에서는 초선에서부터 4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되는 것은 허허벌판에 비바람 한 점 피할 곳 없는 사막에 나무가 세워지고 숲이 이루어지면서 한인들의 가림막이 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경우는 한인 정치력이 전무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대거 몰려들자 지역 주민들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했고, 타운 정부조차 한인들을 향한 부당한 정책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한인 동포들의 유입을 방해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어왔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인 정치인들이 탄생을 하면서 부당 정책도 사라지고 오히려 한인들의 불편한 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타운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인 정치적 향상이 가져온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 한인 사회는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인 정치인 배출은 물론이고 정치력 향상에 매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아메리카 꿈을 이루는 것이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